안녕하세요. 경리랑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안정적인 흐름이라서 저배당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배당도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배당도 있었습니다만 박진철이 자리 선정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긴거래 승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분석 끝에 경륜왕 권승철 배팅 길라잡이에 박진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박상훈과 최용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라고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김민배 역시 쉬운 편성에서 어렵게 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몸싸움에 약한 김민배가 왜 내 손으로 들어가서 힘든 경주를 만들었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693배라는 대박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었는데요. 실격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간신히 면제부 받으면서 1회 경주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극저배당 경주도 나왔습니다. 14경주 때 정혜민과 김형환이 쌍승 1.0배, 복승 1.0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언제 이런 배당이 형성이 되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쌍승 1.0배가 형성이 되면서 허탈감을 주고 말았었는데요.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1.0배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15경주 황인혁과 황승호는 1.1배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낮은 배당이 형성이 되었다는 점, 아무래도 그만큼 정혜민의 경기력을 고객분들이 강하게 좀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1호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결승 경주도 라인 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일반 레이스 같은 경우는 파업과 파업하지 않는 선수들로 양분해서 자리 잡기 가능한 만큼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한쪽 파업한 선수들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편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좀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만큼 배당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호 경주만큼은 과감한 승부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역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파업과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 신경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경주는 아쉽게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김기동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후차권에서는 참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후착 선정이 쉽지만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파업한 선수들과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로 양분해서 김기동이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주는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한상진이 경제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자칫 한상진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파업한 선수들을 챙겨 나가려고 한다면 안성민이 직선 투입이 상당히 좋아요.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경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용수와 김성진, 김영규의 다툼이 될 것 같은데, 김영규가 그래도 강자 빠진 2류 경주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신용수하고 김성진이 파업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연합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김영규가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다소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경주는 강영복과 김상인의 힘 대결인 것 같습니다.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힘과 힘 대결 부딪히게 된다면 한쪽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영복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5경주 결승 경주는 아무래도 26기 선수들이 상당히 뭉친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배석현도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생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상권 선수들, 정지민이 경상권 선수의 중심으로 나서게 된다면 이창용도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26기와 경상권 선수들의 맞대결로도 양분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편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기동이 강자입니다.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착순권은 진입했습니다만 점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동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하지만 1류 경주만큼은 김기동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편성 자체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기동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과연 김기동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 누구를 챙겨 나갈지가 관심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창재와 이일수는 80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더군다나 1번 박경태 전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만 김기동하고는 또
금정하고 부산, 과거 또 부산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기동이 박경태를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조창인 간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력 공략 상당히 강합니다. 몸싸움 능력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자리 선정만 좋게 해준다면 과거 또 광주하고 부산권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기동이 조창인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창인은 파업을 했죠. 김기동은 파업을 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초반부터 친분 때문에 조창인을 달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개적으로 이르수가 이런 편성에서 좀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 이르수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경준력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런 편성에서는 이르수가 타이밍 잡고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기동이 뒤에 있으면 이르수가 힘을 쓰고, 김기동이 뒤에 있으면 홈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르수가 시속감만 발휘해 나간다면 김기동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이르수의 선행감만 좋다면 충분히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조창인 쫓아올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좋은 자리 잡아놓고 김기동 혼자 달아나는 거 조창인이 쫓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조창인이라면 분명 6번과 3번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했고 이번 회차 경기력 보니까 싹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몸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르수가 때려만 준다면 김기동이 취입해 나가는 80년 동갑내기 친구 완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6번과 3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선에서는 박경태 선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박경태와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 과거 부산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지금은 뭐 부산과 금정이긴 합니다만 부산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경태, 김기동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한다면 뭐 3착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기동이 강축이죠. 김기동이 누굴 챙겨 나가느냐 관건이 같은데, 조창인하고 이르수의 선행, 그 중에서도 80년 동갑내기 친구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한상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경기력 봐서는 아직 몸을 많이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불안감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상진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 누구를 뒤에다 붙이고 과감하게 힘을 쓸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살펴본다면 안성민이 아무래도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초반 좋은 자리만 잡아놓는다면 연이틀 경기력만 본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한상진은 파업을 했고 안성민은 파업을 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꼬박꼬박 출전하면서 상금을 많이 획득했어요. 반면 한상진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한상진이 안성민을 안 챙겨주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안성민 쫓아할 만한 선수가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알아서 따라가거나 후미권 털어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상진이 그렇다고 시속감이 아주 좋은 편도 아니에요. 안성민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한상진 입장에서는 굳이 안성민 챙겨 나갈 이유 없죠. 아무래도 지역 선배입니다. 용석길을 뒤에다 붙이고 과감하게 힘을 쓰는 작전 펼쳐나간다면 용석길 추입은 안 돼도 안성민 견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1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하고 6번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상진이 아무래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훈련 지도관 얘기를 들어보면 한상진 훈련을 많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한상진이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데 서둘러서 경주를 펼쳐 나간 다음에 완급 조절에 실패하죠. 오히려 기다렸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한 승부 공략해 본다면 안성민하고 김종성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상진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고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1번과 2번
2구 누가 때리고 안성민이 몰고 가고 그 뒤 김준석이 물고 가게 된다면 한상진 무너지면서 배당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과감한 전략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1번하고 7번이나 1번하고 2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이 그래도 썩어도 주칩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여유있게 완승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후착 찾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안성민 쪽에 우선 하시되 용석길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규하고 신영수 경합입니다. 여기에 김성진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영수는 전일 3짝 진입했었고 첫날은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아무래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신영수 화끈하게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도 역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일요경주 때는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신영수와 김영규 파업했던 선수와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이번 편성 김성진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도 파업은 동참했습니다만 본인 실리 챙겨 나가기 바빠요. 그 점 때문에 김성진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신용수보다는 김용규가 이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신용수가 김성진 자리 양보한다면 김용규 몸 상태 좋은 거 신용수는 알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우선 하실 때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성진이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죠. 신용수하고 김영규가 서로 마크다톤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김성진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주도 이번에 참 몸 상태가 좋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신용수하고 김성진이 파업을 했죠. 2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려본다면 김성진의 한명주, 김성진의 신용수, 김성진의 신용수는 큰 배당이 아닙니다만 2번하고 5번은 괜찮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규도 강축도 아니고 신용수도 몸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성진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영묵하고 김상인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상인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역시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갔었던 김상인, 강영묵은 씩씩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은 김상인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경주감은 강영묵이 월등합니다. 근데 김상인의 연대가 꽤 많아요. 주성민 있죠. 동갑내기 친구 박일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상인보다는 강영묵이 씩씩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얼마 전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강영묵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머리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영묵과 김상인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6번이죠.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시되 득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량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인 것 같아요.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박일영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수도권이죠. 2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경주권 쪽에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실 때 2번하고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힘과 힘 대결이죠. 김상인도 연이틀 죽수긴 했습니다만 주성민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강영묵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연합이라고 한다면 6번과 1번입니다. 아무래도 연이틀 죽었고 강영묵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김상인의 주성민 공략해 나간다면 배당이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일영은 어차피 선행 나서는 선수 끌어내서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김상인이 강영묵을 넘어서게 된다면 박일영까지는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980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6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주감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죠. 강영묵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김상인, 박일영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2번과 7번까지는 양분해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배석현하고 이창용이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석현의 동기생들이 있어요. 배석현, 정지민, 이윤우가 26기 동기생들이라는 점 고만고만한 선수들인데 문제는 배석현하고 이인우가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인우 입장에서는 선배 배석현이 나이가 많죠. 선배가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석현의 뒤를 물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쓰면서 배석현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지민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배석현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배석현 뒤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이인우가 총대 메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배석현이 이를 활약해 나간다면 이인우보다는 정지민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3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선수들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배석현이 중심이라는 점 1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세종팀이죠. 1번과 6번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6기가 뭉친다면 분명 26기 안에서 힘이 좋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지민은 수성팀입니다. 부산하고 성산, 경상권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오히려 세종팀 선수들이 뭉친다는 거 정지민이 알죠? 정지민도 우수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승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돼요.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지민이 가게 된다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창용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 이창용 자리 선정에 실패하면서 무리하게 긴 거리에 나섰습니다. 김만손만 좋은 일 시켜줬었던 이창용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정지민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가능하죠.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문승기도 쫓아가는 경주는 잘해요. 그 점 때문에 이창용이 특별 승급 아무래도 세종팀이 서두르게 된다면 본인도 특별 승급하기 위해서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지민의 뒤를 문승기가 막혀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점 그렇게 염두에 두신다면 3번과 2번 정도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26기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세종팀 여기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배석현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민이 26기 연합이 아닌 경상권하고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3위하고 37하고 3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양분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1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경주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신데 제 설명을 함께 보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주 분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중의 기쁨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경륜왕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에서 PDF로 경륜왕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을 검색하신 후 다운받게 되시면 또 핸드폰으로 경륜왕 똑같이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